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당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우선 재선에 성공하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또 당진 지역 발전을 이끌어달라 이런 선택을 받으셨는데 재선 성공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당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기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이번에 많은 성원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잊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멋진 의정활동으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멋진 의정 활동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당진이 충남에서 격전지 중 한 곳이었죠.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의 출구조사에서는 어 의원님이 2위로 나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박빙이어서 어기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어기고 당선됐다. 네, 이런 아재 개그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참 앞서 나가셨습니다. 지난 선거와 달랐던 점, 어떤 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제가 간신히 이겨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많은 표차로 저한테 승리를 안겨주셨는데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유권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당진도 한번 이제는 인물 한번 키워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번에 저한테 큰 승리로 재선 의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명령은 우리 당진 시대를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명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4년 동안 멋진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제 사무실도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은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구나 이런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네, 이런 점은 유독 다른 선거와 비교해서 힘들었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까 봐 많은 유권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 코로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유권자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이긴 해도 사실상 20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사실상 임기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유권자님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진 지역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네. 유권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탑동 사거리라든지 원당 사거리라든지 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저희 당이 지금 그 코로나19 극복 위원회를 꾸려서 위원장님이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총리이시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에서 또 정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또 그냥 중책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 위원회 산하에 리쇼어링 TF 단장을 맡아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되는가 이런 데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어기구가 리쇼어링 TF 단장을 맡아서 열심히 총선 끝나고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당진 시민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코로나가 화두인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포스트 코로나 본부 리쇼어링 TF 단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번 선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3파전 구도를 보였습니다. 어 의원님이 47.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진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가 정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느끼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주신 이런 그 명령을 잘 완수해서 우리 당진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당진에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도 찾아오는 것도 있고 이런 현안들을 하나하나 정말 잘 풀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충남에서는 6대5로 제1야당과 좀 비등비등한 결과를 보였단 말이죠. 이 충남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충남에서는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충남 지역 결과를 두고 혹시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충남에서 저희들이 6대5, 충남이 11석이거든요. 11석에서 우리 민주당 6석을 가져가서 6대5로 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한 8대3 정도로 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고 방금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고배를 마셨어요. 네. 정말 아쉽고 다 능력 있고 많은 국정 경험도 있고 우리 충남의 보배들인데 이번 청와대 출신 4인방이 낙선을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 후보들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 아깝게 근소한 표차로 저희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믿고 있고 일단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우리 낙선한 후보들 5명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많은 사랑도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 때문에 사실 의원님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4년 초선 의원으로 보낸 시간을 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 가보면요. 초선 의원님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방 배정 받아가지고 정말 분주하거든요. 저도 어제도 국회에 갔었는데 국회 가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나도 저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큰 꿈을 가지고 여의도에 입성하는데 우리 초선 의원들 아마 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일도 배우고 또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현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재선 의원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넓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 당진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선이셨지만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의원님께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4년 동안 운이 좋게도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당진을 위해서라면 몸 안 사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지난 4년 초선이지만 많이 칭찬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신평 내양간 연육교라든지 또 성문산도 LNG 5기지라든지 또 이 어촌 뉴딜, 농촌 뉴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유치를 했고 또 성문산단을 지원 우대적으로 또 바꿔냈고요. 또 성문산단까지 오는 인입철도도 유치를 했고 뭐 수계 연결 사업, 또 에코파워 저지 문제, 또 제초수 화력발전소의 환경 개선 사업들, 또 당진 구도심을 차가움의 메카로 만드는 부분들, 또 김대건 씨 200주년 기념관 건립 등 참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당진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앞으로 4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는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을 밀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재선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당진의 미래 먹거리 문제입니다. 뭐 우리 당진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땅도 찾아와야 되고 또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인 성문산단을 또 100% 분양하는 문제, 또 거기에 LNG 5기지도 제가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들이
정말 제때에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잘 챙겨야 되거든요. 이게 내버려두면요 또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이어지는 21대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국책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국책사업들에 우리 당진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당진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이 국책사업들을 통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당진시 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일이 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당진 시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안 말고도 당진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당진 지역은 지금 막 빠르게 커가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참 현안들이 많습니다. 가장 지금 아마 시급한 현안은 서부도 매립지를 빼앗긴 당진 땅을 되찾아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에도 가장 우선권을 두고 일한 것이 이 내항과 우리 당진 땅을 잇는 연입구 사업을 따왔는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저 서부도 매립지 빼앗긴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 문제인데요.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는 뭐 많습니다. 여긴 뭐 우리 대넓은 농토도 있고 뭐 많은 산업단지도 있고 현대제철과 같이 철강 클러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350만 평에 이르는 우리 성문산단을 어떤 기업으로 채우느냐가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산단을 하루빨리 분양을 시켜서 우리 당진이 30만 자득도시로 가는데 서해는 중심 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LNG 오기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당진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 한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사업을 뜰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고요. 또 성북까지 오는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도를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철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깔려서 우리 성문산당을 분양하고 당진이 철도 시대를 여는데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도 우리 당진이 이제 부족한 것이 사회적 인프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공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인프라들을 잘 갖춰서 그야말로 정주여건을 잘 갖춰서 30만 자석도시로 가는데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시급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챙기시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이 당진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요? 네, 정말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고요.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진에는 정말 동양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이 현대제철이라는 정말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 당진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초선 의원 하면서 이 당진 화력에는 한 6,500억을 좀 투자를 하게 시켰고, 현대제철은 4,600억 원이나 되는 환경 개선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투자를 잘 지켜지도록, 이 투자가 잘 지켜지도록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전소와 현대제철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 발전소, 어떻게 하면 친환경 제조소로 만드느냐가 우리 당진의 이 대기 물질을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도 이 환경 관련 공약을 상당히 비중 있게 넣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진의 1, 2, 3, 4호기 이 화력 발전이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돼서
이 1, 2, 3, 4 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기 물질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약에 당진 화력 1, 2, 3, 4, 5기 조기 폐쇄 운영을 넣었고요. 또 이 대기 오염 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됩니다. 당진 시와 함께 또 정부와 함께 이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성문에 이 민간 환경 감시 기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기구가 좀 이제 좀 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과 이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인력과 좀 재원을 더 투자시켜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이 완충숲이라든지 또 이 도시공원, 생태공원, 도시숲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에 큰 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현대철이라든지 발전소 부근에 이런 그 완충숲이라든지 이 생태공원, 도시공원, 도시숲 등을 좀 만들어서 가능한 우리 당진이 좀 친환경 도시로, 신재생 도시로 새로운 뉴딜, 녹색 뉴딜,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확보하고 연구하고 또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줘서 우리 당진이 정말 불명예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진 시민 여러분께도 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역시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일 텐데요. 의원님은 30만 자족 도시 당진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죠. 어떤 계획과 구상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진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를테면 3조 3천억짜리 LNG 오기지가 이제 곧 삽을 뜰 테고, 그렇게 되면 저게 10년간 투자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한 3천억, 1년에 3천억 정도가 우리 당진 시에 풀릴 것 같고, 또 성문으로는 인입철도도 저기 한 1조 원 공사 되거든요. 이런 공사라든지 또 성문산단을 가능한 조기 분양 완료해서 성문산단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들이 만들어져야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천안에서 당진오는 고속도로, 또 대산에서 저쪽 이 대전에서 대산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또 여기 국도 70호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기 고덕 IC에서 합도가 들어온 40호선도 이번에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넣으려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런 국책 사업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책 사업들이 이제 당진에서 이루어지는데 외부 업체가 와서 공사를 따가고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당진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들어오는 국책 사업 사들과 강한 MOU라든지 뭐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래서 당진에서 이루어지는 이 국책 사업들이 우리 당진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당진 내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진 지역 경제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많이 오겠죠.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 끝나면 다 떠나요. 그래서 이분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정주 여건이 매우 중요해요. 이 교육이라든지 이 사회적 인프라,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를 늘리고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 그분들이 당진서 정말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거, 이 두 가지 양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두 점을 늘 가슴에 두고 염두에 두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함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인구 문제입니다. 네, 2018년 8월에 16만 7,800여 명으로 당진시 인구가 최다를 기록한 이후 매월 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또 이게 동업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선 때 따왔던 많은 국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게 시키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문산단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저렇게 잘 갖추어진 산단은 우리 성문산단 국가산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쇼어링 TF 담당도 하지만 제가 우리 토론회 할 때 제가 사의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정부 부처와
또 전문가와 또 이런 기업 대표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선 토론을 했는데 제가 클로징 멘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가깝고 정말 잘 구축된 우리 당진에는 한 350만 평이나 되는 우리 성문산단이 있다. 우리 니시어링 다시 그 해나갔던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를 하게 되면 우리 성문산단을 우선적으로 놓고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했던 우리 당진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진 시민의 영업부장, 그러니까 성문산단 부장의 영업부장 역할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성문산단에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잡을 거고요. 또 이분들이 와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여자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특별히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당진 시가 하루빨리 30만 자석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문 국가산업단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기도 했는데 이 성문산단의 최근 몇 년간 호재들이 이어졌죠. 앞으로 100% 분양 달성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성문산단은 이 수도권에서 잘 구축된 정말 상당히 많은 돈이 수조 원대 돈이 투입된 그런 국가공단입니다. 저 공단에 정말 잡초만 무성하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저 수도권에 이렇게 잘 조성된 우리 성문산단을 어떻게 하면 분양시킬까에 대한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성문산단이 수도권 인접적으로 분류가 돼서 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원 우대적으로 이제 바꿔내면서 지금은 이제 저 토지를 40% 세일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지금 24%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여타 국가공단보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공단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로 또 이 성문산단에 제가 유치한 것이 철도입니다. 우리 당진에는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류 운송이라든지 앞으로 당진이 이제 철도 시대를 열으려면 이 철도가 반드시 도시가 크려면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우리 성문산단까지 가는 산업철도를 유치했는데 이런 철도가 또 우리 성문산단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고 거기에다 또 이 LNG 오기지 이게 원래는 저쪽 호남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틀어가지고 우리 성문산단에 이렇게 유치했는데 이 LNG 오기지도 우리 성문산단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LNG 오기지가 들어오면 이 냉동 물류 사업들이 같이 따라 들어올 겁니다. 네. 이게 이게 LNG를 활용하면 이 냉동 물류에 엄청난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큰 그 냉동 물류 회사들 이를테면 참치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들이 와서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30만 평 LNG 오기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양을 했지만 그 따라오는 기업들이 한 20만 평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가스공사와 함께 LNG 오기지가 들어올 때 같이 준비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잘 찍어놨다가 영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성문산단의 호재라고 그러면 성문산단을 지원 우대적으로 바꾼 거, 또 성문산단까지 철도를 끌어온 거, 세 번째는 LNG 오기지를 유치한 거 이런 큰 호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기업들, 우량 기업들을 우리 성문산단으로 끌어오면 100% 분양 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문산단의 100% 분양이 달성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성문산단의 불산공장 설립이 추진이 되면서요, 이 지역사회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도 그 성문 개발이 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진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 문제도 몇 년째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서 헌법재판소에서 막바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승우 지사님 또 우리 김은영 시장님과 함께 지금 뭐 삼각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이 잃어버린 땅 이걸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찾아와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당위원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남의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가 다음 달 개원합니다. 이 4년간의 의정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초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었다면 이제 재산 의원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총선 끝나자마자 또 당에서 저한테 큰 또 짐을 역할을 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당과 정부가 엄청난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런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가, 또 개선 방안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리쇼어링 TF 단장을 저한테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게 또 우리 VIP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이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리쇼어링 정책을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보다도 정말 이 가장 이게 무서운 게 저는 일자리 고용 대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 발표한 고용 통계를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0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IMF 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심각한 고용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저는 일자리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경제학자가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TF 단장을 저한테 맡겨준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일자리,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기구가 정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오늘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 나눈 이 성문산당 분양 문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당진이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가는데 정말 21대 국회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당진 시민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진 시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충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어기구를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가서 이제 초선의원하고 다르게 정말 꼼꼼하게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잘 의정활동을 멋진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다 위기인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데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하고 또 우리 당진시가 30만 자석도 수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우리 지역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만나보는 시간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